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과 대련 등을 다녀왔습니다. 대북 제재 효과와 북중 경제 협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남북 경제 협력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현지에서 만난 중국의 경제인 그리고 경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춘분기가 되면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국제사회도 북한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이래 최악으로 진단하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7일 우리 정부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불의 자금 공여 및 식량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매우 환영합니다. 국제사회도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 민족인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동포를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북 지원 사업은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초석으로 당파와 이념을 초월한 마음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북한 식량난이 7월에서 9월에 가장 혹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조속히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이 69만 2천 통에 달하고 있어 가을이 되면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이 우리 쌀 재고 과다 해소와 함께 국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함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내년도 예산과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확정된 2018년에서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 기간 재정지출이 연평균 7.3%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2001년 당시 예산이 100조 원에 넘어선 이후 2020년 예산이 504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한 추정을 해볼 때 기존 예산과는 차별성이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발적이고 주먹구구식 재정 투입은 국민의 혈세만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4월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실업자 수가 지난달 124만 5천 명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실업률도 4.4%로 19년 만에 최고치이고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이미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국가개발연구원을 포함한 국내의 유수 연구기관들도 잇따라 경제 성장률을 1%대 하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진단은 잘못되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넘어 생산과 소비, 수출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는 한국 사회의 신성장 동력과 복지, 사회 안전망, 일자리 나누기를 포함한 진지한 고민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였고, 심지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고용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하고 집권 여당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번 추경은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추경만을 진행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징계 규정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징계 면제 완화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선심 쓰는 척하지만 이전 정권까지 했던 일은 적폐라고 몰아붙이고 현 정부에서 하는 일은 처벌받을 거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말 잘 듣는 공무원 사회의 줄 세우기와 다름없는 또 다른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보다는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